JM입니다. 오늘 영상은 주식 강의, 고수가 되기 위한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업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한 가지는 뉴질랩 파마, 또 한 가지는 써니전자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뉴질랩 파마, 다시 한번 폭락에 지금 또 거래 정지 나왔습니다. 기업을 검색해 보시면 뉴질랩 파마 파산 신청설 조회 공시 요구. JM님, 저는 주식 강의라고 해서 고수가 되기 위한 공부법을 찾아보고자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왜 거래 정지가 된 이런 기업에 거론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면 100% 다 갖다 박았으면 사실 이 영상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기업에 22만으로 투자를 했다면 제가 앞으로 하는 이야기가 더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큰 금액으로 만약에 넣었으면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20% 미만이면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써니전자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영상부터 빠르게 한번 보시죠. 2023년 1월 30일 영상입니다. 이게 안철수 관련주로 써니전자가 지금 3,000원대인데, 써니는 먹을 게 많습니다. 얘는 주가를 조금 관리를 해주는 기업이거든요. 3,000원은 싸요. 2,000원대도 싸고 3,000원대도 싼데, 올리면 5, 6,000원대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써니전자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JM님, 언급했다고 지금 자랑하는 건가요? 이거 뭐 올라갔나요? 일단 봅시다. 가격대가 2023년 30일이면 이 구간입니다. 3,300원대죠.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떡상했습니다. 지금 뉴질랩 파마랑 비교해보세요. 뉴질랩 파마 떡나겠죠. 반대로 써니전자는 오늘 2023년 3월 9일인데 마이너스 12. 하지만 이때 영상이 나가고 떡상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식 공부를 할 때 내가 마음에 드는 기업을 이렇게 찾아둡니다. 이후에 내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 정도 라인을 먹었구나, 최대 먹었을 때 20%를 먹었구나, 하지만 그때 당시에 팔지 않고 나는 이 기업이 여기까지 라인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본다 혹은 하락을 한다, 이 두 가지로 주주분들이 보시겠죠. 제 영상을 봤든 안 봤든. 그러면 이 기업은 여기까지 차트 라인에서는 뭔가 더 올라갈 것 같지 않나요? 이미 내가 10% 이상을 먹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팔지 않았을 겁니다. 1번, 팔지 않는다. 자, 않았을 때의 경우를 봐야겠죠. 우리 주주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안 팔았는데 내려가네? 뭐 적당히 눌림 주겠지. 계속 내려가는데요? JM님? 이상해요. 여기입니다. 써니전자. 오늘 마이너스 12% 나왔습니다. 자, 주주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1번, 팔지 않는다. 팔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손실. 그러면 지금의 손실 망한 건가요? 다시 위로 올려보면 뉴질랩 파마 지금 망한 건가요? 대답 나오죠. 밑에 써니전자 팔지 않았을 때 망했나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써니전자를 쳐봅니다. 이 기업에 도대체 무슨 상황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급락했나? 안철수 당대표 낙선에 테마주 약세. 끝입니다. 거래소 뉴질랩 파마 파산 신청설 조회 공시 요구. 아까 봤었죠. 써니전자의 기업의 가치는 단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래량도 별로 안 터졌어요. 그리고 지금 하한가도 안 나왔습니다. 하한가도 나오지 않았고 거래량도 터지지 않았는데 마이너스 12% 나왔습니다. 단지 나는 1번 팔지 않는다, 팔지 않는 사람이 돼서 손실을 봤는데, 만약에 팔았다면 플러스 10 이상의 경우의 수가 생겼습니다. 주주분들이 제가 항상 말하는 이 차트 라인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주식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기 위한 공부법이 바로 이겁니다. 나가리 된 기업과 이게 나가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급락이 나온 건 맞습니다. 전체 라인에서 봤을 때 지금 2022년 2,000원대 위치하고 있죠. 2,000원 초반입니다. 써니전자 기업의 가치가 지금 전저점까지 이렇게 뚫어버리면, 강력하게 거래량으로 뚫어버리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한 발 남았어요. 지금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한가 가면 그럼 이 기업을 재조명해야겠죠. 근데 단순하게 이 파동이 그냥 내려온 거라면, 그냥 이 뉴스에 나온 것처럼 안철수 테마주가 약세라서 빠진 거라면 기업의 가치는 추후에 다시
올라갑니다.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써니전자가 2018년에, 2020년에, 그리고 2022년에 저점 계속해서 전체 차트 라인 크게 한번 펼쳐봤을 때 어때요? 2014년도부터 지금 제가 줄을 그었는데 저점입니다. 확대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기업이 만약 2012년도 이 구간으로 간다면 그럼 이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써니전자의 주가를 관리하는 친구들이 지금 2,400원인데 분명히 얘네가 1,000원도 가고 10,000원도 가던 친구였어. 이걸 과연 쉽게 그냥 돌릴까요?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면 이 기업을 버리고 200원대로 내리겠습니까? 반면에 뉴지레파마를 봅시다. 뉴지레파마. 자, 지금 어때요? 전체 차트 늘렸습니다. 써니전자와 똑같이 전 저점을 비교했을 때 2022년도 이 구간이죠. 보이죠? 많이 쳐줘도 이 구간입니다. 다시 늘려봤을 때 지금 때 어떻죠? 2018년도까지만 봐도 자 2018년도 기준 저점이 이곳입니다. 2,500원대입니다. 2,000원 중반대인데 보이나요? 이 비교되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럼 JM님 뉴지레파마는 2018년도로 돌아갔네요. 7년도, 16년도 회귀했습니다. 2,000원대로. 제가 아까 써니전자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죠? 이 기업이 만약에 이 기업이 차트를 이렇게 늘렸을 때 과거로 지금 여기입니다. 줄 거었을 때 다시 과거로 200원대 이쪽으로 간다면 이렇게 찍어 내렸겠죠. 그러면 이 기업은 더 이상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버리는 겁니다. 아직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 기업의 가치는. 근데 뉴지레파마는 어떻다? 여기 있던 저점이 그대로 찍어 내려서 대과거 저점으로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구간. 그럼 이 기업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써니전자였어도 똑같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급락, 폭락, 주식시장에서 급락과 폭락, 급등, 폭등이 반복될 겁니다.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면 할수록 이 네 가지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웬만한 횡보 차트 하지 않는 이상 급락하고 폭락하고 급등하고 폭등 여러분들의 기업이 그러면 그때마다 폭등할 때마다 가슴 졸이고 급락할 때마다 힘들고 폭락하게 되면 슬프겠죠. 그러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차트 보고 들어간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급락, 폭락, 폭등, 급등이 그냥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을 먼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걸 알게 되면 차트가 더 보이기 시작할 거고 일희일비하지 않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럼 하나 더. JM님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써니전자랑 알랩도 봐주세요. 그러면 아직 공부가 덜 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알랩 지금 알랩 차트입니다. 똑같죠? 써니전자랑 과거 저점. 알랩이 지금 주가가 25,000원대까지 왔나요? 5,000원까지 왔나요? 안 왔죠. 왜? 얘네들은 아직까지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되과거 저점을 그냥 깨버리면 거래량으로 뚫어서 깨버리면 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알랩은 나가리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그 재무 유명세 회사의 기업 이미지 25,000원 가는 순간 얘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과연 지금의 대주주들이 만들까요? 자, 그럼 차트를 다시 한번 확대해 봤을 때 JM님 알랩 폭락했습니다. 12% 급락했어요. 저 망한 거 아닌가요? 이 기업 망했나요? 상폐되나요? 그러면 조용히 다시 돌려보세요. 차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알랩하고 뉴지레파마를 완벽하게 비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고수가 되기 위한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려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